근데 침 치료가 끝난 다음에 MRI를 찍고 그 다음에 설문 얼마나 아파 물어보고 그다음에 신경 전도도를 쟀어요. 네. 이거 기분 탓이 아니고 침 치료가 효과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젠장. 아 진짜? 네. 아 진짜? 진짜 침하고 가짜 침하고 침 치료한 뒤에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이씨 이게 뭐지?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의학연구원의 김영준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연구원의 김형준입니다. 한의학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설립한 한의학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분석이라든지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오늘은 침 맞고 아픈 게 나으면 기분 탓인가요? 하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 침 맞고 나서 그냥 좋아졌으면 좋아진 거지 왜 자꾸 기분 탓인가라는 말을 하나. 그래서 이걸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게 많이 밝혀져 있지 않아서 침이라는 게 어떤 그럼 효과가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어서 한의원을 하다가 이제 한의원이 잘 됐으면 계속 한의원을 했을 텐데 진짜 침이라는 게 이게 기분 탓인지 아니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연구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안 나오면 다들 한의사 탓이고 나오면 기분 탓이라고 해서 그래서 실험을 해보려면 환자들한테 진짜 침을 놓고 가짜 침을 놔봐야 돼요. 환자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연구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배울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제 친구가 뇌영상 쪽에 하는 정신과 선생님하고 일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원 가려면은 뇌과학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영상이나 뇌과학이라는 분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대학원에 잡혀갔어요. 대학원에 잡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대학원에 이제 가면 보통 교수님들이 연구거리를 던져주세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뭘 할까요? 그러니까 편도체, 아미그달라를 그려라. 그러면서 편도체 이 두꺼운 책을 하나 던져주셨어요. 그다음에 논문 한 두세 개 던져주시고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빨간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편도체 영역이거든요. 네. 1mm 슬라이스로 이렇게 짜자자자 이렇게 쳐 있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입체로. 요즘에 이제 뇌과학 하는 친구들은 뭐야 저게 이제 그럴 텐데 이제 되게 옛날 얘기인데 해마다 이런 부분들을 그렸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이제 뭐 우울증 환자들 같은 경우나 이제 불안장애 환자들 같은 경우나 편도체 크기가 이제 다르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네. 다른지 아니면 어떤 게 더 큰지 그다음에 약을 먹은 다음에 줄어드는지 커지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했고요. 유명한 연구는 저희가 한 건 아닌데 이제 런던에 택시 기사들이 옛날에 내비가 없을 때는 택시 기사분들이 지도를 많이 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택시 기사 해마를 다 그려가지고 택시 기사 경력이 오래될수록 해마가 커지는 걸 본 거예요. 기억을 많이 할수록 해마가 커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 결과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편도체가 이제 뭐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그 냄새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제 쥐에서 보면은 냄새를 처리하는 부분들하고 쭉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냄새 맡는 거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남자 쥐 입장에서 여자친구 같아? 그러면 이제 성행동 쪽으로 가게 되고 싸우는 것 아니면은 도망가는 것들 이런 것들하고 이제 fight or flight라고 그러는데 도망가려면 이제 공포를 느끼게 되겠고 싸우려고 하면은 공격성이나 이런 걸 나타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걸 나타낼 때도 편도체가 반짝반짝거리면서 활성화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이를 할 때는 그럼 친구를 만나서 사귀는 것도 이런 사회성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정이나 정서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개나 이제 쥐는 냄새를 맡죠. 네. 사람은 이제 냄새를 맡으면 철컹철컹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얼굴을 보면서 서로를 파악을 하잖아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편도체라는 기관이 얼굴을 볼 때도 많이 활성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실험을 해보면 저희가 얼굴을 보여줄 때도 편도체가 많이 관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액션 영화나 뭐 섹슈얼한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볼때 관장하는. 편도체가 반짝반짝거리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리다 보니까 이제 박사 졸업할 때쯤에는 지겹잖아요. 2D로 그리면 지겨우니까 뭘 할까 하니까 교수님이 이제 네 친구 있으니까 같이 3D로 만들래요. 그래서 3D로 만들어서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어디가 더 튀어나왔나? 어디는 쏙 들어갔나? 사람마다 다를 거잖아요. 3차원으로 분석하는 것들을 제 친구가 만들어서 같이 이제 연구를 했고요. 네. 그걸 할 때 이제 편도체도 한 개가 아니고 이게 여러 개 핵들로 나눠져 있고 이제 기능들이 다르거든요. 피지렉이나 이렇게 핵들로 나뉘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독일의 연구팀에서 제가 이제 졸업할 때쯤에 확률 맵으로 뇌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만든 3D 그 편도체에 씌워가지고 핵들별로 크기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편도체가 같나? 아니면 남자가 좀 더 큰가?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었는데 졸업을 한 다음에 60명 해가지고 재봤어요. 부액 분석을 해보니까 피지렉에서 남자가 더 크다.
하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이제 요걸 가지고 논문을 쓰고 뉴로이미지라는 저널에 이제 논문을 실었는데 이게 뇌 영상이잖아요. 그렇게 높은 저널은 아닌데 이제 뇌 영상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저널에 실으면 업계에서 인정받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방법론 같은 게 그때 유행이었어 가지고 편도체를 분석하는 방법들을 만들어서 나오고 하니까 이 저널에서 커버 이미지 쓸 테니까 그림을 달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커버 이미지도 싣고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커버 이미지로 실리고 그래서 주문도 했었는데 언제 온지도 모르게 이렇게 우체통 가봐도 없고 그래서 뭐 잊어버렸어요. 실물을 본 적이 없어요. 실물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 연구를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했어요. 편도체 연구를 한 김에 동물 편도체도 그럼 찍어가지고 남녀차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이 사실 궁금해서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이 그림 보시면은 쥐 2마리를 운동장에 놔둬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얼마나 사회적인 접촉을 하나, 긍정적으로 친밀한 접촉들을 하나 요걸 시간을 재요. 남자들끼리 놔둬보고 이제 여자들끼리 놔둬보고 했더니 이제 남자들이 더 접촉을 많이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또 이제 얘들을 쥐가 박쥐뿐만 아니라 쥐도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초음파로 떠들거든요.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초음파로 떠들고 그거를 이제 들을 수 있는 걸로 맞추면은 참새 소리처럼 짹짹짹짹 하면서 자기들끼리 놀아요. 그거를 이제 초음파로 녹음을 해가지고 저희가 또 남자들이 더 떠드나 여자들이 더 떠드나 또 봤어요. 실제로 재보니까 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들이 훨씬 많이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뇌를 찍어서 보려고 찍어서 봤어요. MRI 있는 기관에서 제가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라고 오창에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쥐를 막 이제 막 밤새면서 찍어가지고 막 실험을 해서 봤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저는 이제 이게 남녀 차이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 실험을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추가 실험에 이제 구렁텅이에 빠졌죠. 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이제 또 배워가지고 뭐 요것도 찍어보고 저것도 찍어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망해가지고 실험이 이게 셋업이 잘 안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행동 실험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뇌에서 저는 이게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실험 기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하다가 망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하는 건 아니고 남자 여자 났을 때는 이제 애들이 떠드는 것들이 이렇게 됐는데 혹시 남자 여자를 붙여놓으면 다른 식으로 떠드나 저것도 또 분석할 수가 있으니까 동물들이 플러팅을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제 이 목소리를 녹음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동물들도 생리 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기까지 이제 딱 좋을 때 맞춰가지고 얘들을 딱 놔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놀란 게 저는 이렇게 하면 잘 놀 줄 알았는데 여자 쥐가 이렇게 딱 가드를 올리고 또 죽방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짝을 바꿔봤어요. 다른 커플로 해가지고 3마리 정도 이제 맞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커플 바꿨는데 또 죽방을 날리는 거예요. 진짜? 이거 왜 이러지?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이건 이제 예비 연구였는데 어쨌든 이것도 망했어요.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한의학연구원에 와서 새끼를 낳아야 될 때가 있어요. 실험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 새끼를 자기가 잘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새끼를 잘 낳게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험한 거를 얘기를 해줬더니 아니 너 같으면 운동장에서 이렇게 뭐 하라 그러면 하겠냐고. 일단 잠자리를 잘 깔아줘야 된대요. 이게 사실 운동장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서 분위기를 맞춰줘야 된다. 그 다음에 애들을 썸을 타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고 이제 구슬 같은 거 좀 넣어주고 분위기를 맞춰준 다음에 1대1로 썸을 타는 게 아니고 1대2로 썸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암컷 둘에 수컷 하나를 넣어놓으면은 이제 임신이 잘 된다고 이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또 물어보니까 자기는 우리 랩은 왜 이런 것만 얘기하는 줄 모르겠는데 수컷 2마리에 여자 1마리 해도 또 잘 된대요. 그렇게 하는 말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망했으니까 이제 친정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갈까? 그때 이제 제가 운이 좋았던 게 한의학연구원에서 미국 하버드 의대랑 이제 MOU를 맺고 침 연구, 뇌영상 연구를 같이 하기로 그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뇌영상을 전공한 사람을 찾는데 이제 제가 지원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가게 됐어요. 그럼 하버드로 가신 거예요? 예. 어필리에이티드 멤버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버드 딱지 붙여줬지 뭐 이런 뜻인데 하버드 대학 의대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거기 의대가 이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이나 뭐 브리검 여성병원이나 여러 가지 병원들이 다 하버드 줄기 안에 있어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밑에 이제 뇌영상 연구소가 마리틴 센터라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됐어요. 아니 근데 망했는데 하버드를 가신 거네요? 뭐 그건 운이죠 뭐. 해군이 쓰던 건물이라 1층에 MRI 기기가 한 10대 넘게 깔려있는 되게 큰 기관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실험을 하고 밤에는 이제 소주하고 라면을 먹으면서 이제 보냈죠. 맛있겠다.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소주도 싫어하고 라면도 싫어하지는 않지만 잘 안 땡겨 잘 안 먹는데 이제 미국에 가니까 이상하게 소주가 땡기고 이상하게 라면이 땡기더라고요. 왜냐면은 미국에 소주가 되게 비싸요. 그래서 나한테 주는 보상 같아.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하다가 저희 그 지도 교수 거기 있는 교수가 비탈리 네퍼도라고 있는데 이분이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이민자 출신의 연구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 출신 랩에는 이민자들이 많이 와요. 뭐 미국 사람, 일본
일본 사람, 그다음에 이탈리아 사람, 독일, 스웨덴, 뭐 콜롬비아,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라트비아 뭐 이런 데서 여러 나라들에서 라트비아구나, 저 와서 나라가. 저희 이제 연구실에 있는 친구들 보면은 그냥 토종 미국 사람들은 점심 이대- 시간이 따로 네, 없어요. 따로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짱 박혀서 책상에서 그냥 샌드위치 그쵸, 하나 그쵸. 먹든지 어. 아니면 부엌은 있으니까 부엌 가서 자기 혼자 이렇게 먹으면서 오는 사람 있으면 인사하고 얘기하고 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민자 랩이라 때 되면 점심 때 되면 다 나가요. 이제 우르르 같이, 나가죠. 우르르 나가가지고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많이 놀았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이제 되게 재밌었고 이탈리아 친구도 이제 맨날 깐죽대고 얘는 뭐 하여간 그랬었는데 침 치료가 그럼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하냐 했을 때 통증은 주관적이에요. 내가 이제 얼마나 아픈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내가 얼마나 아픈지 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방법이 한의원에 있을 때도 아픈 게 0에서 10개까지 하면 몇 개 아파요? 그럼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 침 치료를 저희가 하는데 그럼 객관적인 측정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저희 랩에 같이 있던 마르코 로지아라고 이탈리아 친구가 이제 통증을 주면서 통증을 이제 점점 크게 해주면서 통증에 따라서 같이 반응하는 뇌 영역이 어딘가에 대해서 봤거든요. 섬엽이라고 이런 데는 되게 유명한 부분들이고 그런데 1차 감각 영역, 소마토센서리 콜텍스 S1이라고 써 있는 부분들이 통증하고 같이 반응하는 것들을 봤어요. 저희 랩에서는 이제 1차 체성 감각 영역 이쪽에 이제 집중을 해서 그 통증을 재고 하는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연구들을 했어요. 정확하게 크기를 재는 건 아니고 통증이 있을 때 이제 관계가 있다는 건 아니까 저희들이 연구를 한 거고요. 그래서 1차 체성 감각 영역을 보시면 펜필드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네. 뇌를 이분은 이제 수술을 할 때 뇌를 까가지고 1차 감각 영역에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인데 여기를 이제 핀으로 눌러보니까 무슨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입이 간지러워요. 여기를 누르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그럼 눈 옆이 간지러워요. 그럼 여긴 뭐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간지러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뇌 지도를 그릴 수가 있구나. 요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1차 감각 영역이라는 부분에는 몸에 어떤 자극이 오면은 이제 그 1차 감각 영역에서 손이면 손, 발이면 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활성화된다, 깜빡거린다 이렇게 된다는 걸 저희가 이제 알 수 있게 됐죠. 얼굴이나 손에 대한 영역들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걸 호문클루스라고 그러는데 뇌에서 손이나 얼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허리나 다리에 해당하는 부분들 조금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율대로 그리면 얼굴이 크고 혀도 커서 혀도 튀어나오고 손이 이렇게 큰 그런 호문클루스 모양이 됩니다. 쥐의 뇌를 보시면 이 수염이 있잖아요. 수염 이게 뭐 20 몇 개가 있을 텐데 수염 하나하나마다 영역이 있어서 이게 바둑판처럼 그릴 수가 있어요. 평면에서 딱 보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딱 그려지더라고요. 쥐를 저렇게 그리고 수염만 이만하게. 네, 수염이 쥐는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환을 선택해서 질환에 침을 놨을 때 효과가 있나 이런 걸 보잖아요. 질환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큰 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어요.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손목 터널이 좁아지거나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 손가락이 저리고 아픈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환은 확실하게 이 정중신경에 문제가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신경에 문제가 있는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다음 질환은 뭐냐면 요통인데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라고 말하는 이제 추간판 탈출증 이런 거 말고 그냥 허리가 아픈 만성 요통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근육이 아픈 거겠죠. 다른 데는 문제가 없고 신경에도 문제가 없고 근육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물론 근육에 문제가 있다 보면 이제 신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근육에 문제가 있는 질환들이 있고 그럼 이제 신경에 문제가 있고 근육에 문제가 있는 질환들이 있고 그다음에 섬유근육통이 있어요. 섬유근육통은 이름이 이 섬유근 쪽에 문제가 있나?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름이 그렇게 붙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섬유근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통증을 하는 부분들이 좀 고장이 나가지고 이거는 머리에 문제가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울증 약을 때려 먹이거나 아니면 다른 진통제를 먹이면 낫거든요. 그래서 이 말초의 신경 아니면 말초의 근육 아니면 머리가 문제가 있는 요 세 가지 질환을 가지고 그 하버드에 있는 그 교수님이 이제 연구를 해요, 주로. 처음에는 이제 제일 명확한 게 신경이 문제가 된 질환이니까 손목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네. 손목터널 증후군은 이제 정중신경을 지나가는 손목터널이 좁아지거나 압력을 받아서 아프고 저린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그다음에 넷째 손가락의 절반만 아파요. 이걸 진단하는 방법은 손목을 이렇게 하고 1분 동안 있어 보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걸 본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요 손목에 있는 이쪽을 눌러요. 강하게 눌러가지고 저림이나 통증이 더 심해지는가를 본다든가. 나 있네. 전 이미 이 상태가 아파요. 아 그래요? 근데 1분 정도 지나서 이제 아픈 게 더 심해지시거나 많이 심해지시면 그럴 수 있고 제일 이제 정확하게는 신경 전도 속도를 재요. 병원에 가시면은 신경 전도 속도가 떨어지는 걸 봐야지 이게 확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험자 이제 연구 대상자 환자를 모집할 때 신경 전도 검사를 해서 감각 지체도가 뭐 3.7 밀리세컨드 이상인 사람들을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하고 신경 전도가 좀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모집을 했고요. 근데 이제 너무 심한 사람들, 운동신경까지 영향이 있는
사람들은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외해서 빨리 이건 치료 받으시라고 보냈어요. 여기는 그분들은 치료 이제 받으셔야 수술을 됩니다. 빨리 해야 되니까 기분 탓이 아니고 실제로 잴 수 있는 거 측정해서 보여주고 싶어서 뇌를 찍고 신경 전도도를 저희들이 잰 거예요. 저희가 세 개로 나눴는데 근위침이라고 하는 게 손에 아플 때 손에 침을 놓는 거고 원위침이라고 하는 거는 손이 아픈데 이제 발에 침을 놓고 그다음에 가짜침으로 손하고 발을 같이 놨어요. 아, 침 치료하기 전에 MRI를 찍고 그다음에 뭐 DTI라고 하는 건 이제 뇌 백질도 찍고 활성화되는 것도 보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고 신경 전도 검사를 했어요. 근데 침 치료가 끝난 다음에 여기 8주 동안 침 치료를 했거든요. 끝난 다음에 또 MRI를 찍고 그다음에 설문 얼마나 아파 물어보고 그다음에 신경 전도도를 쟀어요. 네. 네. 이거 기분 탓이 아니고 침 치료가 효과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젠장 아 진짜? 네. 아 진짜? 진짜 침하고 가짜 침하고 침치료한 뒤에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이씨 이게 뭐지? 네.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겠죠? 3개월 뒤에 봤을 때는 그래도 진짜 침 맞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가짜 침 맞은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악화가 되는 거를 보여줬어요. 이제 신경전도 검사를 근데 봤을 때는 이것도 또 저희 생각은 또 달랐는데 저희는 침을 놓을 때 손에 놔야 신경전도 검사상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손에 놓나 발에 놓나 또 다 좋아진 거예요. 근데 가짜 침을 놨을 때는 더 악화가 됐어요. 아, 신경전도도로 봤을 때는 통계적으로 효과가 있구나. 이런 걸 저희가 알게 됐고 상상외로 발에 침을 놔도 손에 있는 신경이 전도도가 조금씩 회복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나빠진 게 갑자기 확 좋아지는 건 아니고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단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MRI를 가지고 저희 실험을 했어요. 1차 감각 영역에서 손의 크기를 쟀어요. 정상인들 같은 경우는 손, 둘째, 셋째, 다섯째 해당하는 영역들이 좀 넓게 분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좁아져요. 간혹 이제 사고로 손이 잘리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 손에서 잘려버리면 신호가 안 가잖아요. 신호가 안 가니까 손에 해당하는 영역들이 뇌에서 되게 컸잖아요. 네. 이 신호가 있는 부분들이 일을 안 하면 옆에서 쳐들어와요. 그래서 얼굴 영역이나 아니면 허리 영역에 이런 데 쳐들어오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신경이 눌리잖아요. 이게 신호가 잘 왔다 갔다를 못하면 영역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침 치료 후에는 이 영역들이 좀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가짜 침 치료 후에는 그대로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MRI로 봐도 침 치료 후에 뇌가 변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뇌에서 손의 크기가 커지는 것, 회복되는 것만큼 통증이 같이 좋아졌어요. 뇌에서 이렇게 손에 해당하는 영역들이 커지는 것들이 그냥 커지는 게 아니고 통증이 좋아지면서 같이 커지는 거구나. 침을 놨을 때 뇌 영역이 먼저 변하고 거기서 신호가 바뀌니까 통증도 같이 처리하는 분들이 변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이제 깊은 실험은 또 동물 실험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저희는 이제 이렇게 했고 요통 환자를 봐도 또 손에 해당하는 영역들은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통증이 환자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1차 감각 영역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일단 있습니다. 차이점까지는 확인을 했고 이 차이를 어떻게 이제 근원적으로 치료와 연관이 있는지는 네. 조금 더 동물 실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진짜 침이나 가짜 침 모두 통증을 조절했지만 진짜 침만 신경 전도도를 호전시키고 또 진짜 침만 뇌를 변화시키고 통증이나 뇌가 변하는 것들이 신경 전도도하고 관련이 됐다. 이 손에 침을 놨을 때 그럼 어떤 기전들이 있나? 이건 저희가 한 연구는 아니고 이제 대만 연구자인데 첸이라는 선생님인데 다리가 아픈 쥐 모델을 만들고 손에 침을 놨을 때 어떻게 뇌가 변하나 봤더니 이제 그 기전을 본 거죠. 우리가 손에 침을 놨을 때 근육만 자극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육이 자극되면 신경으로도 같이 신호가 가요. 그래서 정중신경을 또 타고 이렇게 쭉 가가지고 뇌관이나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쪽에서 통증을 조절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그 동물 실험을 해가지고 사실 이제 쥐가 조금 해가지고 경혈이 잡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네. 큰 경혈 위주로 쥐도 여기 손가락은 있을 거고 여기 손목은 있을 거예요. 손목의 한 가운데는 요 근육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명확한 자리니까 이런 데는 이제 침을 놓고 큰 자리들은 정해져 있어서 그런 데는 침을 놓고 있습니다. 침의 효과가 가는 곳이 정중신경을 타고 나서 카나비노이드 리셉터라는 게 이제 마약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대마초에 반응하는 리셉터거든요. 그래서 대마초를 하면은 약간 기분이 좋아지고 통증이 줄어들고 특정한 간질에도 이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 그래서 침을 놨을 때 대마초를 한 것 같은 그런 효과, 뭐 모든 게 그렇지는 않지만 그거하고 관련되는 하나의 리셉터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통증을 조절하는 것들이 그런 효과들하고 연관돼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카나비노이드 리셉터가 뭐 대마할 때만 나오는 건 아니고 뭐 뭘 이렇게 생각할 때나 어떤 감각이나 이런 데하고도 관련이 되기도 해요. 분홍사 우물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해서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그때 연구 얘기를 하다가 뭐 브레인이라고 그때 괜찮은 저널인데 이 저널에 이제 내고 이제 어떻게 됐나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답이 왔다는 거예요.
왔어요. 첫 번째 리뷰가 왔는데 이제 되게 긍정적으로 또 우리가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와서 아 이제 논문이 나올 수 있겠구나 우물 앞에서 얘기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전월에서 연락이 왔어요. 니네 결과 괜찮은데 표지를 또 보내보지. 그래가지고 제가 한 부분은 이제 백질에 관한 부분들이어서 뇌 백질을 크게 그려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비탈리가 싫어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좀 뇌를 저글링 침 먹고 저글링하는 저글링. 이런 이미지는 어떨까?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제 나는 이게 좋은데 침 맞고 뇌가 이제 어. 반짝반짝한 이건 이런 좀 그림은 되게 어떨까? 네 싫어하니까 네가 해라. 그리고 이제 저도 그때 한참 바쁠 때고 네. 이제 비텔도 한참 바쁠 때라 이거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신경을 더 썼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표지 같은 거는 내면 실어주는 줄 알았는데 또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저널은 표지를 이렇게 내라고 하면은 내면은 보통 실어주고 좀 고차 이씨 그래서 실어주는데 좋은 저널은 이제 두세 개씩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좋은 저널은 표지 디자이너한테 맡겨서 3D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줘야 되는데 그걸 그러니까 알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우리들끼리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잘려가지고 더 좋은 데가 됐겠죠. 그래서 아쉽다. 진짜 좋은 저널은 표지에 드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실험은 이제 만성 요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리에는 문제가 없는 요통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는데 요통이 있는 분들이 허리에 촉각이 좀 둔해져요. 촉각 예민도를 저희가 또 이제 객관적인 측정의 하나로 재려고 했습니다. 촉각 예민도는 저 버니어 캘리퍼스를 가지고 이게 점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를 찍으면서 물어봐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벌어졌을 때 두 개를 느끼느냐. 너무 좁을 때는 하나라고 느끼거든요, 사람이.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해가지고 촉각 예민도를 쟀는데 촉각 예민도를 쟀을 때 뇌 영역을 봤어요. 정상인들하고 허리가 아픈 사람들하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 영역뿐만 아니라 손가락에 해당하는 영역들도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뇌에서 네. 허리뿐만 아니라 손에 해당하는 영역까지 허리가 아픈 사람들도 차이가 나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촉각의 예민도하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하고 요통 환자들에서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요통 환자들은 뇌가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것들이 허리가 둔해지는 것들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허리 감각이 둔해지면서 환자들은 뇌가 변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일단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침을 4주 동안 놨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4주 동안 놨을 때 통증 불편감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이때도 이제 진짜 침하고 가짜 침을 놨는데 이때는 가짜 침을 놨을 때보다 진짜 침을 놨을 때가 효과가 더 있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침 치료 효과가 사실 아주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아주 작지도 않아서 한 중간쯤에 있어가지고 연구에 따라서 효과 있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없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뇌에서 변하기 때문에 저희는 침 치료가 이제 뇌를 변하게 하고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침 치료 후에 봤을 때는 이제 촉각에 예민한 것들이 좋아졌고요. 네. 가짜 침 치료했을 때는 이제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침 치료가 촉각을 예민하게 만들어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허리에 해당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네. 허리에 가는 영역들이 뇌 백질이나 회백질 같은 것들이 변하는 거하고 같이 변했어요. 진짜 침을 놨을 때만 뇌 백질이 변하는구나, 뇌 회백질이 변하고 그것들이 촉각을 예민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통증을 치료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네. 표지로 선정이 된 건가요? 사실 표지는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홍보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표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버니어 캘리퍼스로 이걸 재니까 근데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그림 그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뭐 마술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좀 버니어 캘리퍼스를 좀 들어달라 했더니 이제 이렇게 그려주셔가지고 겉맨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사람들이 근데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거 래프사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동안 이제 걸어놓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혹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표지해달라고 연락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쓰지는 않고 안 실리는지 알겠대요. 사람들이 이제 하도 기분 탓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침을 맞으면 경혈을 자극하면 혹시 진짜 기분이 좋아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연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감정 자유 기법이라고 있어요. 처음에는 막 효과가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야? 이게 뭔데요? 이런 말들을 해요. 자동차 충돌 사고로 어려운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 환자들한테 말을 해요. 나는 비록 끔찍한 자동차 충돌 사고를 겪었지만 나는 나 자신을 깊이 그리고 완전히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얼굴에 경혈을 두들기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에 경혈들을 두들기면서 나는 자동차 사고를 겪었지만 그런 나를 깊이 그리고 완전히 받아들인다 하면서 이렇게 얼굴이랑 손에 경혈을 두들기는 거거든요. 처음에 보면 이상해요. 이걸 처음에 이제 시작한 친구들이
의사들이 이게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닌데 그래서 저도 이제 알아봤어요. 이제 여기저기 정신과 하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진짜로 이거는 괜찮다. 한번 해봐라. 효과가 좋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들어와서 조그맣게 예비 연구를 해서 한 30명 정도 해봤더니 생각보다 효과가 꽤 있었어요. 네. 근데 대조군은 두지 않았죠. 뇌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에 해당하는 영역하고 얼굴에 해당하는 영역들이 되게 큰 영역이에요. 손으로 얼굴을 두들긴다는 거는 손 영역하고 얼굴 영역이 같이 활성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아픈 기억인데 아픈 기억을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부드러운 얼굴 자국과 연관을 시키면은 그게 연관이 되면서 아픈 기억이 부정적인 기억이나 불쾌감하고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이제 MRI를 찍으면서 저희가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MDR이라고 있는데 정신과에서 이것도 쓰는 건데 트라우마를 회상하면서 눈을 이렇게 좌우로 돌리는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뭐야 그랬는데 네. 눈을 좌우로 돌리면서 호흡을 하면서 트라우마를 회상하면 꽤 좋아진다는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동물 실험을 한 분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정재승 교수님, 신희섭 교수님 연구팀에서 이제 같이 한 건데요. 쥐 실험을 했는데 쥐를 눈을 돌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기구를 만들었어요. 쥐한테 이제 트라우마를 준 다음에 그 트라우마를 회상할 수 있는 소리를 주면서 요거를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요 실험을 하니까 트라우마 기억이 약해지는 것들을 기전을 밝혀서 이게 네이처에 실렸어요. 저희들도 이제 이 논문을 보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것들이 우리가 실험하는 이 얼굴에 이렇게 경혈을 자극하는 것들도 뇌에서는 큰 자극일 수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뇌과학적 기전이 있지 않을까? 처음에 볼 땐 되게 이상해 보였지만 뇌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을 해보려고 이제 동물 실험하는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동물한테 아무리 동물을 훈련을 시켜도 자기 손으로 자기 얼굴을 두들기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면봉으로 좀 부드럽게 해볼까?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동물하고 되게 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하게 한 다음에 면봉을 이렇게 하면 애들이 가만히 있을 거래요. 그래서 해보자고. 아무래도 PTSD 동물 모델이잖아요. 쥐가 이제 상처가 있는 쥐라서 애들이 이렇게 아무리 친해져도 얼굴이 수염이 있고 여긴 되게 예민한 부위라서 면봉을 하다 이제 다 깨물려고 그러고 쥐도 이제 죽방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은 실패하고 이제 침 연구로 다시 바꿨습니다. 인당혈하고 백혈에 전침을 놓으면서 PTSD 유사 모델을 만들어서 그 쥐한테 이제 어떻게 되나 봤을 때 이 실험 결과를 보시면 불안한 쥐들은 가운데로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침 치료를 한 다음에는 꽤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근데 쥐에다가 저렇게 뭐 백혈이다 인당혈이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나요? 작지만은 눈 사이고 그래도 요 머리 한 가운데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간격이 나와서 침을 놓을 수는 있어요. 그 기전도 이제 해마에서 글루타메이트 트랜스미션 이런 데 연관이 돼서 요 부분들이 변하면서 전침을 놨을 때 같이 효과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었다 해서 이제 논문이 실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학적인 전달 경로는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도 지금 같이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침을 놨을 때 이제 기분 탓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주제로 지금 PTSD까지 연구를 하고 있고요. 파킨슨병을 저희가 뭐 침을 놔서 파킨슨병 자체가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파킨슨병 환자들이 이제 통증이 심해요. 근육이 굳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통증이 심한데 여기서 이제 약침이나 이런 걸 놓으면은 통증이 좀 좋아지고 움직임이 좀 좋아지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셔서 그럼 실제로 좋아지나 약침 연구도 하고 있고 과민대장 증후군에 그럼 한약을 썼을 때는 이제 얼마나 좋아지나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